네, 2025년 6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장관, 차관들 후보자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나가는 월요일 6월 30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김민석 총리 후보 인준을 할 거로 예상이 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3일 날 하겠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7월 3일 날 김민석 총리가 인준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니까 그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열리겠지만은 그들에 대해서 비토를 하든 뭐하든 간에 총리가 인준되면은 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거고 차관 이하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정부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제 제가 이재명 정부 구성하는 걸 보면서 정통 관료 출신 괜찮은 사람들 또 후보로 올라오고 상당히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고 과거부터 좌파로 행동했던 학생 때부터 그런 사람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얘기하는 통일전선이라 그럴까 섞어 놓는 거죠. 섞어 놓으면은 좌파적 주장으로 가지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이 정부가 좌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민들이 원하는 그걸 해주고 부자들 세금을 많이 때리고 이렇게 가면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재명 정권은 유지가 될 거고 그런 과정에 핵심인 좌파들이 자기 세상 만들기로 가겠죠. 네. 그렇게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국고가 이제 서서히 바닥나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계속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고 통일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지금 벌어놓은 거, 야, 이거 좀 나눠 써야지 행복한 거 아니야? 쓰다 보면은 고장나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유럽 가보면서 옛날에 유럽 갔을 때는 참 유럽이 부럽고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가보면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SOC가 우리보다 오래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후졌잖아요. 불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살다 보니까 나눠 먹는 걸 많이 해서 오히려 투자가 안 돼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안 돼갖고 역동성이 없습니다. 유럽이 무겁죠. 미국도 무거운데 미국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서 계속 흔들어대고 또 전쟁을 하니까 전쟁 때문에 강제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미국은 발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유럽 스타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당과 좌파의 노동당이 교체로 집권하면서 자꾸 나눠 먹기를 하죠.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사회민주당 계열이 집권하게 되면 또 좌파로 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좌파가 많아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가는 현재 있는 걸 나눠 먹고 행복하자. 그때는 행복하지만 그 다음에는 손가락 빠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처음엔 대단한 것 같지만 가면 볼수록 참 힘이 없는 늙은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증세가 이 문재인 정권 그 다음에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자꾸 글로 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벗어나야만 우리는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니까 더 역동적이고 두 나라보다 잘 살아야만 우리를 안 건들잖아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린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거운 걸 길로 가면 안 되죠. 그건 무거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권, 민중을 위하는 척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자기 정당성, 이재명 씨는 정가 4.5범이죠. 그리고 김민석 씨는 정가 5범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데 그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계엄령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으로 몰아서 처절하게 밟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약간의 저항을 했어요. 뭐냐? 6월 30날 다시 소환하겠다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지금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뭔가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의 수사 좀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시간이 맞으면은
그걸 맞춰서 가는 건데 일방적으로 오라 가라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뭐가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서 오라 그러면 오라고 통보는 오죠. 되게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갑니다. 근데 내가 갑자기 큰일을 당했어. 뭐 집에 초상이 나거나 그때쯤 우리 뭐 애들 결혼시키거나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바꿔줍니다.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통보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당신을 부른다는 뜻으로 날짜를 하는 것이 얘기하고 바꾸고 연기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한번 조사받고 2차 조사받을 때도 서로 약속을 해서 아 나 그날은 회사 가야 되니까 안 되고 뭐 언제 이렇게 서로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특검은 뭐 윤석열 6월 30일 와. 아 이런 식으로 툭툭 발표를 하니까 그건 아니다. 6월 30일 응하지 않겠다. 니들이 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니? 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총경을 앞세워서 수사방해 혐의로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죠. 그것을 이제 공무집행 방해로 걸어놓고 그걸로 지금 윤 대통령을 경찰이 수사하게 합니다. 이게 참 추잡한 짓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합니다. 뭔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그 범인이 확실합니다.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뭔가 서툴거나 작전을 잘못 짜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신창원에 대한 책을 썼는데 신창원 씨가 어디 나타났다 그래서 덮쳤는데 놓쳤죠. 그래갖고 전경대를 그땐 전경이 있었죠. 산을 포위하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게 한 3번, 4번 TV에 나오면서 신출기물, 신창원, 홍길동이랑 막 얘기가 돌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국군 정보사에서 일했던 제대했던 사람이 딱 신고해주는 방향 정확하게 잡는데 그때 신창원을 3번, 4번 놓쳤던 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신창원이 놓치는 과정에서 신창원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아니 그때 집행을 잘 못한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걸 다 처벌하느냐? 안 합니다. 마지막에 체포하게 되면은 그럼 되게 구속으로 가죠. 그런 구속 자체가 앞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했다가 체포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왔죠. 그래서 구속을 했다가 그게 재판을 앞두고 구속영장이 취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근데 그때 잡으러 갔다가 못 잡은 것 때문에 공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을 앞세워 수사하게 한다. 이거는 윤 대통령을 망신주기입니다. 뭐 말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리고 특검이 분명히 부른 거잖아요. 특검이 불렀으면 자기가 수사를 해야지. 자기가 뭐 하면 특검 보고가 하든지. 근데 지금 이 조 특검문 보게 되면 특검 보도 안 하고 경찰관을 내세워서 하고 또 다른 수사는 특검부 밑에 있는 부장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합니다. 조사를 하게 합니다. 망신주기죠. 아주 자근자근 밟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때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군칙에 관한 규정 해갖고 2020년에 문재인 사인해갖고 이게 만든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인권보호를 강요합니다.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의 기본원칙 해가지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어쩌고저쩌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쭉 해놨거든.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민주당 정권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시정 잡배보다도 더한 대우를 하는 거죠. 아주 망신죽이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오라는 것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 잡으러 갈 때 그때 뭐 수사에 응하라 했던 걸 응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체포영장을 지난번에 발부했다가 법원이 발부 안 해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요 잡범도 이렇게 안 다룹니다.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입 딱 다물고 있어. 사실은 이재명이 범법자예요. 이재명한테 수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밟는 겁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잡아먹었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밟아야 될 겁니다. 언론도 입 착 다물고 있어. 참 비겁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했다고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측에서 자기도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은 해요.
근데 이런 모욕 주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난 6월 30일 못 가겠다. 7월 3일 날 가겠다. 7월 3일 날 왜 간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김민석 씨 인준되고 나면은 차례대로 이재명 정부 구성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내가 준비할 게 있고 그렇게 못한다. 근데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니들 맘대로 해라. 독재 정권이 니들 맘대로 해라. 나를 죽여라. 하고 자기 목숨을 던졌어야 돼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실패하고 했을 때 내가 죽겠다고 나섰으면 달라졌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 던져야 돼. 다 던져야 돼요. 이렇게 망신주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하다가 자분자분 나중에 억울해하긴 했지만은 다 잃어버렸거든. 윤 대통령은 법률가니까 알긴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란 관련 계엄령 관련 재판을 받는 중령 대령들이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 설명하면서 나는 명령받고 갔다 이러는데 윤 대통령은 그래 계엄령 이 내란이라고 다 인정해줘도 돼 법원에서 나 잡아 죽여. 쥐기현이가 자기 풀어줬지만은 판사가 나 집어넣어. 나 내란형이 맞아. 내가 죽을게. 나를 죽여라 하고 난 다음에 국민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내란으로 몰리는 계엄령을 해야 됐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죽기를 각오하고 얘기를 해야지. 내란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해. 여기 출동했던 707 특전사 특임 단장 그다음에 뭐 사령관들 이 사람 아무 죄 없다. 다 내가 시켜서 한 거다고 인정하라고. 계엄 그래 계엄 니들이 내란 모르는데 내가 아니라 그래도 몰 테니까 내란이야 하는 다음에 내가 왜 내란이 되는 계엄령을 했는지를 하고 날 죽여라 이러고 나가야지. 그렇게라도 못한다면 이재명 씨가 국회에서 체포하라고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때 뭔 짓을 했습니까? 단식을 했죠. 단식이라도 하란 말이야 윤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은 계속 뭐 법원에 갈 때마다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한다고 해서 검사나 판사가 봐주나? 아니지. 자기를 지지하는 개딸들이 일어나도록 자꾸 던지는 메시지지.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 때문에 살아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윤 대통령도 지금은 그래 뭐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지. 제대로. 이게 왜 문제인지 도목조목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니까 뭐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다 하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거 알아서 해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야 했던 상황은 전 충분히 이해돼요. 너무 좌파들이 설쳤어. 근데 엉성하게 하다가 망했잖아. 지금도 엉성하게 하다가 지금 망신당하고 있고 그 망신 덕택에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 죽여! 이러고 나가야 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윤 어게인 하는 지지 세력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야 뭘 하지. 그래야 이 막대 먹은 정권이 들어설 때 그걸 막는 뭐가 움직임이 생기지.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하겠습니까?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훈 씨가 윤을 구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죽으라 이거예요. 하다못해 이재명처럼 단식이라도 하고 매번 갈 때마다 뭐 평화부지사 이화영은 죄가 없다. 나도 죄가 없다. 저항을 하려면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이미 수사는 내 경제 수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조그만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 이렇게 쫄짱부처럼 놀지 말라 이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엄령도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못 막은 거 아니냐. 근데 얘 권력 다 뺏겼는데 아직도 종알종알 거리고 있냐 이거죠. 이재명 정권 출범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안 맞으면서 한국을 상당히 힘들게 끌고 갈 겁니다. 이제 이재명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해서 마음대로 가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이 지금 소심하게 가고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은 윤석열에게 고해야 돼. 치욕을 당하느니 목숨을 내놔라. 그리고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다 살려주는 조치를 취하고 나를 죽여라 하고 던져라 이거죠. 그래야 뭐가 이그나이트가 된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 유튜브를 봐줄지 안 봐줄지 모르겠지만 다 던지기를 저는 정말 갈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